한준희의 축구.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한준희 해설위원이 얘기를 한 대로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한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쌍벽을 이뤘던 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웃음을 웃고 계신데 아스널을 저희가 오늘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아마도 한국에서 아스널 팬으로서는 한준희 해설위원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떻습니까? 아스널 팬으로서. 아니요, 아스널 팬들이 꽤 유명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아스날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토트넘 편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런던 클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스널도 그 토트넘의 숙적, 똑같은 런던 클럽이 되겠습니다. 이 아스날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원래는 이 북런던의 두 클럽이지만 지금은 북런던에서 창단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는 런던의 남동부 오리치 지역에서 나온 팀이 아스날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북부로 옮겨감으로써 결국은 이제 토트넘과 이제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장기간 동안 아스날이 맹주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토트넘이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한동안은 토트넘 팬들은 좀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것이다. 네. 네, 아스날이 좀 맹주처럼 군림하는 데에는. 그런데 아스날이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동안 2부 리그로 강등을 또 안 당했던 팀입니다. 아하. 네, 이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지금 최장 기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도 강등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70년대에 한 번 네, 당했었죠. 그렇죠. 예. 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정말 20세기 초반에 2부에 갔다 온 이후로는 100년째 지금 1부 리그에 남아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 시즌도 뭐 강등은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은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저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맨유 하면 퍼거슨이 있다면 역시나 아스날 하면 아르센 벵거 감독이 있습니다. 이 벵거 감독이 아름다운 축구를 구사하는 것으로 참 유명하긴 했는데 사실은 벵거 이전에는 아스날이 좀 지루한 팀이었다는 그런 인식이 강했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벵거 감독이 96년에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보다 한 10년 후에 이제 아스날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일본을 거쳐서 왔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벵거 감독 오기 전에 이제 아스날의 모습은 지금 소준일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수비 위주의 팀이었어요. 그 벵거 감독이 오면서부터는 이러한 성격이 이제 180도 달라지게 되죠. 예. 사실 그 예전 벵거 예전의 아스날의 모습이 닉 콘비가 쓴 소설 피버피치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 소설이 2번씩이나 영화화가 됐는데 정말 어렸을 때 운명처럼 자기가 사랑에 빠지게 된 팀이 아스날인데 그 아스날이 못하는 팀이라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고 두들겨 맞기까지 하고 이런 좀 삶의 애환들이 재밌게 녹아있는 소설이 그 피버피치가 될 텐데. 근데 요즘 아스날 팬들도 애환이 많아요. 아, 그래요? 4위에 못 드는 지금 3시즌째 이제 4위에 못 드는 팀이 되면서 좀 놀림을 많이 받고 있죠. 또 타팀 팬들의 또 조롱을 받으면서 애환 속에 살고 있는 최근의 아스날 팬들입니다. 뭐 최근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비교적 10년, 20년 전 정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시기를 보냈던 게 바로 아스날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티에리 앙리라든지 데니스 베르캄프 같은 유럽에서 정말 유명했던 선수들 혹은 잠재력이 있었던 선수들을 발굴해서 데리고 오면서 그 선수들로 무패 우승을 또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벵거 감독이 일단 잉글랜드에 처음 도착해서 잉글랜드 축구를 바꿔놓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인 식단 조절이라든지 예. 이런 또 이제 잉글랜드 바깥의 대륙의 어떤 유망주들에 대한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잉글랜드 축구가 8, 90년대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벵거 감독이 잉글랜드 축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선수들에 대한 식단 관리, 또 유망주들의 아주 적극적인 영입 이런 부분들은 아스날이 있었기에 사실은 그 시도가 된 거고 벵거볼이라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스날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특히 말씀해주신 베르캄프라든가 앙리 이런 선수들은 정말 유럽 전체 기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선수들로 아름다운 축구를 한 끝에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에 이른 것이 2003-2004 시즌의 무패 우승이죠. 사실은 그 무패 과정에서 무승부가 좀 많기는 했어요. 그게 26승 12무승부로 기억을 하는데 12차례의 무승부가 있었으니까 사실 무승부가 좀 많기는 했어도 그래도 이 무패 우승이라는 기록은 한 리그에서 보통 한 세기에 한 번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100년에 한 번쯤 이제 나올 수 있는 기록을 아스날이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럽 주요 리그로 좀 눈을 넓혀봐도 2004 시즌의 아스날 이후에 2011-2012 시즌의 유벤투스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리그가 무패 우승 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희귀한 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 아르센 벵거 감독이 무패 우승을 비롯해서 참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족적들을 남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고 FA컵을 7번이나 우승을 했고 또 벵거 감독도 퍼거슨 감독이 참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500경기를 치르면서 895승을 거뒀는데 벵거도 1235경기를 치르면서 707승 진짜 엄청난 대단한 거죠. 업적을 예. 한 팀에서 남겼네요. 그리고 승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예. 1235경기에 707승이면 언뜻 계산하면 퍼거슨 감독보다 높은 승률 아닙니까? 한 60% 네, 뭐 그 네, 정도가 나오겠네요. 네. 그 이후에 알렉스 퍼거슨과의 라이벌 구도가 계속 이어졌고 거기다가 또 한 명의 유럽 축구의 주요 인사가 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 첼시의 무리뉴 감독까지 끼어들면서 이 3명 그리고 3팀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나게 치열한 라이벌 의식, 그 전쟁 같은 스토리들이 지금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인기를 만드는데 참 큰 공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회상해 볼 적에 벵거 감독과 퍼거슨 감독의 이 라이벌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좀 클래식한 좀 어른들의 좀 어떤 잔정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뭐 라이벌은 엄청난 라이벌이긴 했지만은 독서를 서로 하면서도 그래도 같이 샴페인 잔도 기울일 수 있는 선은 지키면서 그런 예. 차원이었는데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냉엄해지고 냉혹해지고 냉정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독설만이 있고 같이 술자를 기울이는 법은 없는 네. 그런 상태까지 이제 이르렀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참 그 독설의 수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당신은 나한테 관음증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까지 뭐 퍼부을 정도로 뭐 실패 전문가 뭐 아르센 벵거 뭐 이런 얘기도 조세 무리뉴 감독이 했었죠. 예. 이런 라이벌 의식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자극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또 좀 촉구를 하는 그런 측면들도 참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르센 벵거 감독과 그 아스날의 전성기, 최전성기는 2000년부터 2010년 그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그 2010년 이후로는 아스날의 분위기는 약간 꺾이는 추세는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2010년이라는 건 좀 이제 많이 잡아주신 것 같고 예. 최고로 이제 아스날이 그래도 빛났던 것은 저는 2006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해서 네, 바르셀로나와 앙리 선수의 어떻게 보면 아스날에서는 이제 말기였죠. 호나우지뉴 선수가 이끄는 바르셀로나와 대결해서 거기서 아깝게 이제 준우승에 그쳤던 것. 물론 네.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아스날이 우승권에 그래도 도전까지는 좀 해보는 양상이기는 했지만 저는 아스날의 정말로 빛났던 시절은 2006년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티에리 앙리 선수의 아스날에서의 마지막과도 좀 궤를 같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파브레가스 선수가 또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또 사미르 나스리 같은 선수도 잠깐이지만은 에이스 같은 느낌을 준 적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잘 아시는 로빈 반 페르시 선수가 또 반 페르시가 좋은 날은 메시 호날두도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에이스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외질 선수도 있었고요. 네, 예. 뭐 그 이후에는 외질이라든가 알렉시스 산체스 그리고 예. 뭐 잠깐 또 반짝했던 선수로는 안드레이 아르샤빈 뭐 이런 선수들도 꼽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후부터는 아스날은 에이스가 있어도 결국 그 에이스를 다른 팀으로 내보내는 팀처럼 됐죠. 결국 이제 파브레가스 선수도 나갔고 반페르시 선수는 아스날 팬들에게는 정말 상처를 입히면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기를 원한다. 그 내 안이 어디예요? 뭐 내 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하여튼 반페르시 선수의 어딘가에 안에는 예. 그 맨유를 가기를 바라는 뭐 작은 리틀 꼬마가 있었다고 예,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이 정도 2010년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정도 시기 이후부터의 아스날은 사실은 이제 휘황찬란했던 어떤 광채, 아우라는 조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아스날이 됐고 결국에는 정말 초엘리트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4위권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는 클럽이 됐는데 과연 이 광채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는 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다뤄드렸던 뭐 리버풀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맨체스터 시티 얘기도 하겠지만은 첼시도 그렇고요. 그 강팀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여간한 정말 보강과 새로운 마음가짐이 아니라면은 이 4위권 안에 다시 복귀하기가 쉬운 구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있는 아스날의 미래입니다. 참 팬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르센 벵거 감독이 결국은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으로 올 시즌으로 이제 감독이 교체가 됐고 참 시즌 초반에는 좋았던 모습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모든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리그 5위로 끝났어요. 아스날이 4위 안에 들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2% 부족했던 팀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런데 잘하면은 사실 막판에 자력으로 4위 안에 들 수 있는 찬스는 충분히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몇 경기에서 어이없는 수비 실책들이 이어지면서 자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벵거 감독 때부터 지금 에메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아스날 팬들을 변치 않게 아프게 만드는 것이 꼭 아스날은 부상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잘 될락하면은 주요 선수 중에 이제 부상으로 이탈자가 생기면서 전력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아스날이 다른 빅클럽, 다른 슈퍼클럽들만큼의 충분한 선수층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가 나올 때 아스날이 그거를 제대로 이제 극복을 못하죠. 결국은 저는 올 시즌도 이제 그런 어떤 유형이 됐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예전부터 보면 아스날은 그렇게 심판들에게 판정운도 별로 없어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아 이거는 팬심 없습니까? 네, 팬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팬심 예. 없고 판정운이 좀 따르지 않는 경기들이 아스날은 좀 많은 편이다. 네, 그런 말씀도 곁두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과연 다음 시즌 맨유가 위일까 아스날이 위일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맨유가 위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아스날 내년 시즌도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시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아스날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지금 4위권에 못 들은 건 똑같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스카우팅 파워는 저는 그거는 맨유가 아스날보다 순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역시 스카우팅에 관한 힘은 맨유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팀이 보강을 했을 때 저는 그 결과가 그래도 맨유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아스날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스날은 이제 심지어 이제 이미 뭐 떠나는 선수들도 다 있죠. 체육 골키퍼 뭐 램지 선수 특히 램지 선수 이탈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외질 선수라든가 미키타리안 선수의 행보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아스날이 제대로 된 스카우트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혹 다른 주요 자원의 기존 자원을 또 뺏긴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오바메양이 나간다. 뭐 라카제트가 나간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아스날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맨유보다 위에 있기는 조금 힘들다. 아하. 네. 그러나 어쨌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또 과거에 세비야에서도 사실 뭐 형편이 아주 좋은 팀은 세비야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K리그 구단들에 관해서 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효율성 같은 운영에 있어서는 에메리 감독이 또 경험이 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아스날을 잘 요 팀을 이제 보강을 하고 리빌딩을 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스날은 여전히 다음 시즌에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약간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빅클럽에 꾸준히 이제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규모의 한계가 있는 팀이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지금 말씀에는 약간 반론인 게 아스날은 B클럽입니다. 아스날이 B클럽에 도전하는 클럽은 아니에요. B클럽인데 그렇죠. 예. 최근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B클럽이죠. 예, 그 자본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아스날 팬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뭐 당부의 이야기라든지 뭐 파이팅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얘기라든지요. 네, 아스날에는 지금도 데니스 베르캄프와 티에리 앙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다시 올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선수들이 다시 한번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고 예. 뭔가 아스날을 한 단계 다시 도약시키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BS 오디오 전국 한준희의 축구 오늘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 그리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